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빅스텝으로 10년 만에 다시 기준금리 3%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인데요. 기준금리 인상 의미부터 우리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한국은행이 오늘 열린 금통위에서 0.5% 빅스텝,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단행을 했습니다. 7월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 빅스텝이었고 역대 처음으로 5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한 건데 일단 10년 만에 3%대 기준금리가 됐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보죠. 예, 현재 지금 이 기준금리 3.0% 시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예. 10년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10년간은 계속 저금리 시대에 있다가 다시 3%대의 고금리로 갔다. 그만큼 지금 한국은행이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의 계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 한국은행의 3.0% 기준금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상금리 쪽에 좀 더 가까운 측면이 있어요. 예. 정상금리라고 하면 물가에다가 기대 수익률을 반영한 정도 돼요. 우리가 물가 목표를 2%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는 사실 그동안의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갑자기 금리를 올렸다는데 이제 그 시중에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이고요. 또 이 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 자, 한국과 미국 금리 차가 이제 0.75%였다가 이제 오늘 빅스텝 밟으면서 0.25%가 됐습니다만 미국 연준이 이제 예상대로 11월에 자이언트 스텝 밟게 된다면 이제 또 1% 차이가 되는 거여서 우리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기초 체력을 좀 고려했을 때 역전이 됐지만 어느 정도까지 어떤 정도의 폭까지는 괜찮을까? 이 부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바로 지난번에 0.75%를 올리는 바람에 3.25가 됐는데요.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0에서 오늘 0.50%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3.0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상단 금리를 기준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도 0.25%포인트 살짝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에 한미 간의 금리 차이, 역전 현상을 우려하는 것은 혹시 이게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이기 때문에 더 높은 돈의 값을 쳐주는 미국으로 우리 자금이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자금이 한국으로 오지 않은 이런 어떤 자금 유출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좀 우려를 해왔는데요. 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으로 인해서 거의 같아졌죠. 그런데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가 11월 2일 날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물가 상황으로 봤을 때 0.75%포인트의 인상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은 4%로 껑충 뛰게 되고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는 다시 1%포인트로 벌어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단 돈의 값이 미국이 우리보다 좀 더 쳐준다. 그런 면에서 환율 면에서나 또 외환 유출입에서 조금 어떤 이 경계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1%의 금리 차가 그동안의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동한 적이 없고요. 최근 3번 있었던 한미 간의 금리 격차 1% 내외의 사이에서는 오히려 미국 돈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런 면에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되 다만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번에 이 금리 격차는 한국과 미국 간에는 벌어졌지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유럽이나 또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 금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방적으로 우리 돈이 빠져나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 그렇지만 항상 만사 불효 턴턴 예의 주시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세영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알지만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선 금리 인상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11월에 더블 빅스텝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11월뿐만 아니고 내년까지 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건가? 뭐 IMF도 뭐 내년 경제 전망은 좀 좋지 않게 얘기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 언제까지? 그러니까 뭐 천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제도 이 같은 시간에 제가 그 질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은 반드시 사이클이 있습니다. 라온티에프 곡선이라든지 많은 경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금리는 항상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오르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산을 오래 내리는 모습하고 아주 흡사한데요. 경제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이른바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이클을 그리게 돼 있는데 지금 관심은 언제쯤 피크를 되느냐, 그리고 피크 될 때의 금리가 얼마냐.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피크 될 때의 금리를 터미널 금리라고 그럽니다. 터미널 금리. 예,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종착역에 가면 그 종착역을 터미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주기 최정점이 언제고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지금 세간 일각에서는 3.5 또는 3.75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은 3.5, 3.75. 네, 그렇죠? 미국은 4.6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미국은 터미널. 4.6까지요? 예. 근데 미국은 1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한 번 하면 4.0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기본 스텝, 베이직 스텝 한 2번 정도 하면 4.5 금리 잖아요. 인상이 네.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금리 인상의 터미널 금리 거의 그 정상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현재 이 시점상으로는 물론 앞으로 물가 상황이나 환율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또 변동 상황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금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 한결같은 예상으로는 내년 2분기 정도가 그 피크 터미널에 도착하고 그때 금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한 좋은 거 배웠는데 터미널 금리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4.5. 그러니까 뭐 이번에 11월에 자이언트 스텝 한 다음에 12월에 빅 스텝 해버리면 4.5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년에 4.6 얘기했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올리고 나면 거기서 또 막 5까지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현재 거시경제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또 예상치가 예상을 크게 엇나가지 않는다면 올해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한 번 더 하고 미국의 경우입니다. 내년에 조금 강경하면 베이비 정도. 베이직 스텝 한 번 더 네. 하고 이제 그 정도가 거의 현재 거시경제 여건이 갖고 있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거의 최대 마지막 한도다. 예, 마지막 요건입니다. 물론 그러나 경제는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은 갑자기 감기도 걸릴 수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또 예.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하락 속도 또 통화량 공급 속도 환율 추이를 놓고 볼 때 내년 2분기 4.6 아주 많게 보는 4.65까지 보는 세력이 가장 지금 극단적인 전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분위기에서 지금 분위기에서는 터미널 금리가 빨리 도달해야 그 어떤 공포 심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금통위가 두 번째 빅스텝 단행하면서 환율과 물가를 주요 인상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증시와 외환시장 어떨까 궁금한데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상황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주가도 오르고 예. 또 환율도 우려했던 환율 폭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좀 멈칫해서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린 거 아니지만 그냥 보합인 조금 거죠? 내렸습니다. 조금 내렸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어떤 한국은행의 빅스텝에 대해서 예. 금융시장이 이미 예상한 범위 내다. 그래서 크게 놀랄 것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선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0.50%의 빅스텝은 이것을 정권시장의 주식이나 예. 환율 상황에서는 이미 사고 팔고가 다 끝났고 그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깜짝 쇼는 없었다. 어닝 스프라이즈도 없었고 쇼크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앞으로 예. 계속 나올 물가지표 지금 미국이 이번 주에 PPI, CPI 두 개의 물가지수를 발표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곧 물가지수 고용 통계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예상보다도 물가가 좀 더 내려간다면
그렇다면 뭐 금융시장도 더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의 주가 상황 또 환율 상황은 거시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상했던 대로 떨어지지 않은 그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번처럼 예상만큼 안 떨어지면 또 그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빅스텝 여파 때문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내 이게 8%를 넘어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점점 시름이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자 부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증가하게 되는 겁니까? 예, 현재 0.50%를 올렸을 때 예. 시중은행의 금리와 또 담보대출 금리도 0.50은 아니지만 그에 거의 연동해서 상향 조정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가계대출 잔고를 생각할 때 약 한 16조 원 정도가 이제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17조, 그래서 합해서 34조 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이루어지는데요. 개인에 따라서는 본인이 얼마를 빌려 쓰고 있느냐, 또 현재의 대출 금리가 얼마냐, 또 변동금리냐 고정금리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부담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이 금리 인상의 고통은 당분간 좀 상당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2년 전에 미국의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야기됐던 당시 외환 상황,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가 5.25%까지 올라갔었더랬습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지금 3%는 아직은 그래도 좀 덜 충격이 좀 덜하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우리가 가계 부채 금액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예. 이 고통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가느냐.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도 환율만 생각한다면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높은 1.0% 포인트의 울트라 스텝을 밟을 수도 있지만 그나마 지금 좀 대외 균형을 생각해서 0.50 빅스텝으로 일단 낮춘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도 내년 전망을 지금 아직 최악의 상황 온 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지금 이렇게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뭐 생각할 텐데 박사님 모실 때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어떤 것인지 끝으로 짚어보면서 예, IMF가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각국 정부에게 건의한 것은 제발 정부가 나서서 통화 팽창을 하지 말라. 예, 정부가 앞장서서 선심성, 포퓰리즘, 돈풀기를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좀 부탁을 했고요. 그랬군요. 이제 또 하나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예. 어떤 경제 경착륙,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자금난이 심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가계부채로서 이자 갚지 못하는 그 계층들에게 어떤 지원을 좀 해줘라. 탈출구. 탈출구. 그러니까 서서히 좀 충격을 받으면서 본인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좀 같이 마련해 보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IMF는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